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요. 우선 고령층의 고용률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55세부터 64세까지 지난해 고용률은 70.5%였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연령층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용률이 높은 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생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그런데요.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 63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도 고령층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가 됐고 2년 뒤엔 64세가 된 뒤 오는 2033년엔 65세까지 늦춰집니다. 현재 법정 정년이 유지된다면 1969년생부터는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는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런 탓에 법정 정년을 연금을 받는 나이와 맞춰 65세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더 늘려달라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잖아요. 하지만 왜 아직도 그대로인 건가요? 네, 정년 이후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 공백을 없애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거라며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자고 주장 중입니다. 기성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탓에 취직할 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청년층의 반발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에는 2차 노동 시장으로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 체계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령층 일자리를 단순히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젊은 층 유입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아직도 전통적 숙련이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기업들 특히. 그런 숙련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죠. 네, 고령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잘 살려서 오히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